이제 제 자전거는 체인이 안쪽으로 떨어져서 프레임을 긁어먹을 일은 물리적으로 절대 없습니다. 저걸 장착하면요, 앞쪽이 절대 안으로 떨어지지 않아요.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벽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체인이 이걸 뚫고 떨어질 수가 없죠. 안녕하세요, 조피디입니다. 자, 오늘은 이거 체인 캐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이 지금 에이토스 구입해서 한 서너 달 동안 아무런 트러블 없이 잘 썼는데, 엊그제는 처음으로 안쪽으로 체인이 한번 떨어졌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막 달릴 때 떨어진 건 아니고, 출발하기 전에 기어 변속 몇 번 이렇게 테스트로 해보는 도중에 속도가 거의 안 날 때라서 바로 이제 체인을 끼고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, 아무튼 이게 이제 안쪽으로 체인이 떨어지면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, 이쪽에 있는 프레임을 갉아먹죠, 잘못하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인지를 하고 페달링을 뭐 하지 않고 또 속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프레임에는 데미지가 없는데, 재수 없으면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쪽 프레임에 큰 뭐 홈 자국을 낼 수도 있고, 아무튼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고, 달리다가 떨어지면 당연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야, 요거 체인 캐쳐를 좀 장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녀석을 장착하고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얘는 제가 아주 예전에 쓰던 거라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살짝 기스도 있고요. 뭐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이름에 슬램이라고 써 있어서 얘가 이제 슬램 구동계니까 깔맞춤도 되고 해서 이제 얘를 한번 달아볼까 생각합니다. 얘는 뭐냐면 앞 트레일러에 요렇게 배치를 해가지고,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인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, 그러니까 체인 이탈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. 당연히 앞 트레일러 세팅을 정확히 세팅을 하고 칼 세팅을 하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체인이 떨어질 리가 없죠.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. 가장 먼저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. 정확한 세팅. 근데 그렇게 정확한 세팅을 하더라도 뒤쪽 스프라켓과의 뭐 각도라든가, 그 다음에 내가 막 이쪽을 앞쪽을 막 떨어뜨리면서 뒤쪽을 동시에 막 변속을 한다든지, 막 주행 중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진짜로 칼 세팅을 하더라도 투어 중이라든가 라이딩 중에 앞쪽을 떨어뜨리면서 뭐 뒤쪽이 저쪽 제일 인으로 가 있는데 앞쪽을 떨어뜨린다든지, 그 다음에 앞쪽 떨어뜨린과 동시에 막 뒤쪽도 같이 변속을 한다든지, 막 이런 막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전동 구동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적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기계식 구동계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얘를 당기고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, 아우터로 변속을 할 때는 케이블로 쭉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쭉 부드럽게 변속이 되죠.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. 근데 인으로 떨어뜨릴 때는 케이블을 풀어주기 때문에 툭 떨어져 버려요. 자, 보면은 얘는 이제 기계식인데, 아우터로 변속을 할 때는 케이블을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변속이 되죠. 빨리 변속도 안 되고 쭉 힘으로 당겨야 되거든요. 근데 인으로 변속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죠. 얘는 이제 캄파놀러 버전이라서 뜨르륵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. 중간중간 걸리는, 이렇게 들리시죠? 이렇게 몇 단계에 나눠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에 툭 떨어지진 않는데, 다른 구동계 같은 경우는 얘가 당길 때 이러다가 떨어질 때는 한 번에 푸르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체인이 이탈할 확률이 높고요. 하지만 이제 전동 구동계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징 그러니까 아우터로 변속을 하나 이너로 변속을 하나 똑같은 속도로 징 이렇게 변속이 되죠. 모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쪽이 툭 떨어져서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은 조금은 더 낮습니다.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면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
안쪽으로 체인 이탈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의 소중한 프레임이 다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빠른 속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헛페달링이 돌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,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체인 캐쳐를 달기로 그냥 했습니다. 굉장히 가볍고요. 아마 뭐 한 5g, 10g 정도나 될까? 뭐 그 정도기 때문에. 그리고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체인이 떨어지는 길을 아예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달면 안쪽으로는 체인이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체인 캐쳐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중 나사로 된 볼트입니다. 그래서 이 볼트로 먼저 드레일러를 고정을 시키고 이 볼트 위에 이 작은 볼트를 이용해서 체인 캐쳐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볼트를 먼저 장착을 하고 볼트 위에 이렇게 체인 캐쳐를 얹어서 또 다른 볼트로 체인 캐쳐를 고정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래야 체인 캐쳐를 풀더라도 드레일러는 풀리지 않고 세팅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. 먼저 드레일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간단하죠. 얘는 이렇게 지금 슬램 전동 구동계이기 때문에 선이 없어요. 그래서 얘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죠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앞 드레일러 마운트에 나사를 껴서 앞 드레일러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나 뭐하냐. 바보네. 바보죠. 요 녀석 볼트 머리를 이렇게 끼우고 끼웠어야 되는데 바보. 어쩐지 나사가 너무 길더라. 다시 끼웁니다. 볼트를 처음 돌릴 때는 항상 손으로 먼저 나사산 첫 바퀴나 두 바퀴, 몇 바퀴 정도는 손으로 돌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나사를 돌릴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정비나 이런 거 할 때도요, 맨 처음에 볼트 돌릴 때 손으로 돌린 다음에 전동 공구를 써야 돼요. 어떤 공업사들은 막 처음부터 전동 공구 들이대는 그런 공업사는 가지 마세요. 그런데 가면은 나사 다 빠가 납니다. 자, 여기서 앞드레일러 세팅하는 거 살짝만 말씀드리면, 좀 더 정확한 앞드레일러 세팅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해보도록 하고요. 앞드레일러와 이 지금 체인링 톱니와의 간격이 한 2mm, 3mm 그 정도 되게 이렇게 높이를 먼저 잡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 체인링과 수평이 좀 되게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. 먼저 이너에 있을 때요. 자, 그리고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. 당연히 이 고정할 때 토크 렌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영상은 이 체인 캐쳐에 대해서 역할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앞드레일러 세팅을 하는 영상은 아니라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다시 체이닝을 가장 안쪽 그리고 가장 큰 쪽으로 옮겨서 체인을 가장 안쪽으로 이동하게끔 해놨습니다.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 체인 캐쳐가 딱 잡아줘서 더 이상 안쪽으로 체인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거든요. 자, 이제 얘를 보면 여기는 당연히 고정되는 볼트가 있고, 여기 볼트에는 이 각도 조절하는 볼트예요. 얘가 요렇게 여기를 이 지점을 피봇으로 해서 요렇게 각도 조절, 그러니까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는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다른 체인 캐쳐도 요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무튼 요런 나사로 각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끼우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볼트 자체가 드레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안쪽에 또 볼트가 있어서 체인 캐쳐를 고정하는 볼트가 따로 있습니다. 이런 제품이 좋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보면 앞 드레일러와 간섭이 없이 얘가 이렇게 요리 쏙 들어가죠. 이렇게 쏙 들어가고,
쏙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체인 간격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. 이 녀석이 이렇게 체인과 아예 딱 붙어서 지금 요렇게 되면 딱 붙는 거고요. 딱 붙는 거고 얘보다 아주 살짝 뭐 0.002mm만 떨어지면 되겠죠. 이렇게 되면은 체인이 안쪽으로 떨어지고 싶어도 이 캐쳐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. 자, 각도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체인 캐쳐를 살짝만 좀 고정을 시켜 놓고 살짝만 고정을 시켜 놓고 요 볼트 체인 캐쳐에 있는 앞쪽 볼트를 움직여서 이 간격을 조절을 해서 체인과의 간격을 아주 타이트하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보일지. 얘를 이제 뭐 잠가주면 움직이겠죠. 이렇게 움직이죠.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체인과 체인 캐쳐의 간격이 한 제가 볼 때는 0.5mm, 1mm 정도 지금 떨어지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. 자,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체인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있는 간격 자체가 없는 거죠. 그죠? 자,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나사를 고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다. 자,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. 손토크로. 그래서 자, 최종 세팅을 보면 체인과 체인 캐쳐와의 사이가 0.5mm에서 1mm 정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어 사이로는 체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. 이렇게 나사로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녀석이 너무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칼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. 자, 이렇게. 그래서 체인 캐쳐와 체인의 간섭은 없으면서 체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. 한번 하면은 손대기 잘 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겠죠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체인 캐쳐를 장착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장착을 했는데 뭐 보이지도 않죠? 거슬리지도 않고 말로 체인 캐쳐 장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입니다. 그리고 무게도 5g에서 10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건 크게 상관이 없죠. 자, 요렇게 체인 캐쳐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제 자전거는 체인이 안쪽으로 떨어져서 프레임을 긁어먹을 일은 물리적으로 절대 없습니다. 저걸 장착하면요 앞쪽이 절대 안으로 떨어지지 않아요.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벽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체인이 이걸 뚫고 떨어질 수가 없죠. 자, 이상 너무너무 간단한 체인 캐쳐 튜닝이었습니다.